안녕하세요. 디자인 조은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은 가구리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싱크대나 붙박이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Q&A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브랜드 가구랑 비브랜드 가구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브랜드 제품은 많이 알려진 영림이나 한샘, 또 그리고 LX 이런 제품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재질이라든가 카탈로그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쇼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장에서 이제 제작 가구를 하는 건데, 이런 가구들은 소비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이거 좀 싼 재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비브랜드 가구도 한샘이나 이런 브랜드 가구가 쓰는 그런 판넬 부분이나 그런 패트 제품을 쓰는 건 동일한데, 이제 좀 가격적으로도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구를 어차피 정형화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흔히들 이제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브랜드 가구뿐만이 아니라도 비브랜드 가구도 충분히 재질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질적인 부분도 소비자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로급 자재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환경적인 측면, 인테리어 하고 나서도 베이크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질이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배출되는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요즘에는 슈퍼 이제로급도 나왔고요. 슈퍼 이제로, 이제로, 이원, 이투 이런 정도로 좀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제로도 평균적으로 많이 쓰시고, 조금 더 안전한 걸 가겠다 하면 이제 슈퍼 이제로급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로급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는 좀 없을까요? 아까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투, 2원, 2제로, 슈퍼 2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게 요즘에는 재질적인 가격보다는 이거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그런 비용이 커지는 거지, 그 재질적인 거에서는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막 이게 너무 비싸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인가공 방식이면 왜 비용이 더 합리적인가요? 일단은 인가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인테리어 했을 때 저희 업체들은 싱크대나 붙박이장 유들을 공장이 이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싱크대, 신발장 이런 유들은 이제 싱크대 공장에서 많이 이제 의뢰를 하고요. 이제 붙박이장이나 이제 슬라이드장, 여다지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구 브랜드 쪽으로 섭외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같은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는 이런 판넬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통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은 인가공이라고 해서 가공 쪽만 해주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실측하고 도면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시공자도 제가 직접 의뢰를 해서 가구를 제작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소비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인가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데, 가격적인 거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싱크대 공장이나 붙박이장 가구 공장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비용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제가 직접 인가공 하는 것보다는 좀 비싼데, 이런 내구성을 높이면서 재질 같은 거나 하드웨어들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이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인가공을 하신다 하셨는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구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경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블럼이라던가 해티, 해펠레 그런 경첩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열고 닫고 서랍 같은 경우 밀고 열어보면 강도가 틀려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싱크대 공장이랑 좀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저도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그 가격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이거 가공사항이 좀 어려워. 많은 양을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첩,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등급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싱크대 속장 같은 경우에는 PB 재질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이렇게 휨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도 약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LPM 재질로 18T를 써드려요. LPM은 또 뭐냐? 간단하게 큰 장점을 말씀드리면 스크래치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도가 좀 이제 강하기 때문에 휨 강도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한마디로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향을 해드리니까 소비자분들도 해드렸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인가공 방식의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 가능하신가요? 고객님들의 단점은 없죠. 제가 힘든 거죠. 왜냐? 제가 다 책임지고 도면을 그리고 그 시공자분도 제가 컨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면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그렸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 부담을 제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돈 내고 뭐를 배우듯이 저도 뭔가 어떤 지식을 획득하려면 학원이나 뭐 인강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쌓아갖고 나빠질 게 있나요? 제가 좀 더 유능해지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고객님이 더 만족할 수 있고 더 기능적으로 훌륭한 싱크대나 붙박이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고객분들도 계실까요? 인가공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일단 재질부터 조금 우수해지고 경첩 부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냥 싱크대 하나만 한다든지 원룸이나 이런 데는 좀 작잖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비싸요. 왜냐하면 시공자분이 제가 따로 컨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적게 받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그냥 일반적인 턴키로 이렇게 맡기는 게 더 비용적으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 없는 가구가 왜 좋은 건가요? 예전에는 그런 몰딩이 포함된 인테리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천장 몰딩이 됐던 뭐 걸레바지 이게 다 같은 몰딩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가구들도 보면 서라운드가 이제 그 가구의 몰딩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 보면은 조금 더 미니멀해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여백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있는 가구 없는 가구 보시면 확실히 이쪽 가구가 더 값어치가 나가 보이고 시선으로 봤을 때에도 되게 미니멀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기능상의 그거는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모몰딩이냐 몰딩이냐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도어 재질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도어 재질은 페트 제품이에요. 페트 제품. 무광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일반적인 거고, 인가공을 하다 보면 요즘에 조금 고급스럽게 가면 무늬목 도어라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원목 재질이 어머 이거 정말 나무야? 뭐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그 마감한 재질들을 무늬목 가구라고 하는데 그런 도어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또 뭐 거울 도어, 신발장 앞에 놓으면 괜찮은, 그러니까 거울 도어도 막 테두리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거울 도어, 그리고 또 유리 도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가방 같은 거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주고 싶은 공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럼 유광 중에 관리하기 쉬운 것은 어떤 것인가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유광이면 조금 더 잘 닦이는 면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광이면 약간 거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구는 그냥 색감 차이예요. 이 표면 재질에 뭔가 더 칠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광 제품이 금액대도 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지문 방지 이런 것도 다 되니까 그런 거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하드웨어는 어떤 브랜드를 쓰시나요? 가장 많이 알려진 불렁, 또 해티, 뭐 해펠레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금액은 틀립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딱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펠레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자세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싼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경첩이 싱크대나 붙박이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당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로 봤을 때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해필레 제품을 주로 많이 씁니다. 뭐 해티도 많이 쓰는 편이긴 하고요. 경첩이나 레일 같은 하드웨어가 차이가 실제로 실감이 되시나요? 저도 완전 느끼죠. 아무리 뭐 영상을 찍어도 제가 뭐 닫고 열고 밀고 닫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이거 열고 닫고 해보면 그걸 제가 시공해드린 고객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진짜 틀린데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부드럽죠. 일단 부드럽고 요즘에 그 아일랜드에 2단 서랍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이거 열려면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거를 발로 할 수 있는 얼마나 편해요. 발로 이렇게 딱 열고. 좀 없어 보이긴 하나? 근데 어쨌든 발로 한번 이렇게 열고 딱 이게 근데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면 나이 먹어서 허리 굽히면 힘들어요. 이게 쉬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럼사. 근데 금액이 일단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옷 사고 장식류를 사는 것도 어쨌든 비용인데 저는 그 정도는 투자해서 그래도 내가 이게 뭐 1, 2년 쓰고 말 게 아니니까 삶에 좀 윤택함을 느끼는 게 저는 그 정도라면 투자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경첩은 당연히 열고 닫고 함으로 인해서 이게 좀 처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뭐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시를 본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시간 지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아까 그 18T를 속장에 서랍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게 15T와 18T는 진짜 틀려요. 거기 또 막 진짜 뭐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올리면 변하려나? 그래도 난 안 변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지면 그 힘 방지 철물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고객님이 지금 처음에 느꼈던 그 만족감을 오래오래 유지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짐이나 소음 문제는 어떻게 방치하시나요? 처짐이나 소음은 처음에는 잘 모르세요. 이 처짐이 바로 내가 오늘 시공을 했어. 몇 번 올렸다고 해서 그게 처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는 거니까. 나중에 그 진가는 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네. 브랜드 가구 대 맞춤 가구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이거의 선택도 고객님들이세요. 어떤 분은 상담할 시에 저는 뭐 영림으로 해주세요. 저는 한샘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딱 그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의사는 저는 따라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제가 제작 가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색깔의 다양성이나 이렇게 보드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색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색감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제가 원하는 걸로 뭐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더 나은 좀 더 내구성 좋은 하드웨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작 가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지금까지 가구에 대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영상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작 가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또 좋은 점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Q&A 질문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영상,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또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